다음은 단기간에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요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딱 이거 계약만 하고 나면 한두 달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익산업센터는 그렇게 접근하기는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서 다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말로만 놓고 보면은 호실당 계약금 3천 내지 4천 넣는 거고, 한두 달 이내에 나는 피 1,000 정도 받고 빠지겠다 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게 분양받은 만큼 그거에 대한 대가, 이제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이네 1,500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분양 시장의 분위기, 지금 흐름이 워낙 불장이다 보니까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영업하시는 상담사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익산업센터 요즘 분양하는 곳들 호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800개 호실, 1000개 넘어가는 호실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양 받으려는 분들은 이 호실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00개 호실이 있다. 1000개 호실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나는 힘들게 받았으니까 프리미엄 1000 해서 다 내놓게 되는 겁니다. 100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뻔하죠. 정말 눈먼 다른 투자자가 이걸 산다면 운 좋게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다 1000에 나왔다, 안 사죠. 누군가 900으로 낮췄다, 눈에 띕니다. 그럼 이제 900에도 나오는 호실들이 있네, 좀 더 기다려 볼까. 누군가 800, 700, 만약에 중간에 누가 하나 거래가 됐다, 700에 거래가 됐다, 그럼 시세가 이제 다 700선이 되는 거죠. 700 올라갈 때도 그렇게 형성이 되지만, 물량이 많을 경우 이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00. 그럼 누군가는 600, 누군가는 500, 또 500에 거래되는 거고, 다 5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야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입주장에서도 마찬가지. 임대가가 3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다 3만 원에 내놨다. 그럼 29,000원, 28,000원, 27,000원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요. 이런 물건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형성돼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투자하실 분들, 나는 한두 달 사이에 전매 차익 500에서 1000 정도 먹고 빠질 계획으로 투자를 한다. 물론 전매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전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도금 자수하셔야 될 거고, 추가 투입 자금은 없겠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갈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매물이 워낙 많아서 정말 정말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무피 거래, 무피 거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손해보지는 않는 장사가 될 텐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자 한 푼 나오지 않는데 투입 자금,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단기 투자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A급 입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이라면 다르겠지만, 모든 지역이, 모든 현장이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하나 가지고 싶다, 분양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분양권을 전매로 사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미 분양받고 등기까지 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를 내가 매매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경매도 있을 수 있지만 경매는 제외하고 분양, 전매, 매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매 달별로 분양하는 현장들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높아졌는데 분양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인근에 분양하는 곳들은 여기보다 높은 금액, 여기 분양이 완판, 이 다음에 분양하는 인근 지역은 여기보다 높은 금액,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3, 4개월 전에 분양한 현장과 지금 분양하는 곳의 가격 차이도 꽤나 큰 상태죠. 입지나 규모, 설계를 고려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분양한 곳을 전매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전매 시에는 내 투입 자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겠으나, 내 투입 자금뿐만 아니라 내 전체 금액도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나는 임대 수익 목적으로 투자를 계획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높은 금액에 분양받아서 2년 뒤에 임대 시세를 맞춰서 임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임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곳을 매매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분양가에 비하면 지금 매매가 많이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당가 따져보면 지금 분양하는 곳보다는 싸다는 거죠. 기존에 지어진 곳들일지라도 은행들 여러 군데 다 컨택해보세요. 대출 비율 분양 못지않게 받으실 수 있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취득하는 데는 분양만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거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분양에 대한 책임 본인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분양하고 있는 제가 나중에 발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좀 알고 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끔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 주신 분들은 한번 그 지역을 둘러보시고 다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 좀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 나만큼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없고요. 내가 사려고 하는 이 호실 나만큼 애착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푼 하는 투자가 아닌 만큼 본인이 똑똑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부동산 투자의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분양가는 적정한지, 이 주변 시세는 어떻게 돼 있는지, 최근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 이 지역에 분양한 곳은 얼마에 했는지, 뭐 이런 것을 따져보고 지금 현재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구나, 여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인데 이만큼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여기 분양가는 얼마, 내 투입 자금은 얼마, 임대가는 얼마,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나오죠. 여기 임대 수익률은 얼마다. 이런 경우에도 주변의 임대 시세를 직접 둘러보고 분석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주변에 뭐 비슷한 입지를 가진 곳의 임대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 보셔야 되겠고요. 단순히 뭐 광고에 나오는 내용, 분양 상담사가 전해주는 내용, 이 내용만 믿고 따라서 계약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투자 자체가 뭐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만큼 똑똑해지고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려는 이 투자, 내가 직접 보고 판단이 섰을 때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